네,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설이 언급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 그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데요.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좀 총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사건을 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 외압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진단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그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개입을 한 거니까요.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른바 VIP 경로설은 수사 외압의 꼭지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출발점이죠, 출발점. 이제 그거부터 이제 대통령 경로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예. 이제 수사 외압은 급으로부터 시작돼서 적어도 이제 7월 30일, 8월 1일, 8월 2일까지 더 나아가서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권 인사들은 아니 대통령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경로할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면 9달 동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까닭이 있을까요? 국회나 심지어 이제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 나가서도 위증을 했고요. 네.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런 대통령의 경로를 망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의 경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걸 그래서 전달했던 사람들을 망상으로 몰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박정훈 대령의 그 주장을 망상으로 성격 규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을 때 누구 하나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성인정 의원도 그곳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옆에서 좀 거들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와서는 너무 뻔뻔한 너무 뻔뻔한 얘기여서 기가 찰 정도죠. 그러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치죠. 그러면 경로에서 뭐가 왜곡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사 결과가 결국 왜곡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대로라면은 예. 8월 2일에 이제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이첩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경로 때문에 그 이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 미명하에 결과를 바꾸게 되었죠. 네. 그 바꾸는 시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거부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항명사태로까지 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 말씀 없으셨다면 그대로 8월 2일 날 이첩됐을 거고 예. 지금쯤 이제 기소 여부가 그 결정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 경로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8명을 그 이제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이제 그 이첩을 하려다가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경로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기현 사령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최초 이첩 결과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이견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장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는 무슨 변명을 하지만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이니 어쩌니 하는 변명을 하지만 7월 30일 날 아무 문제 없이 결재를 하고 후속 인사안까지도 재가를 한 분이 갑자기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된 시간에 그걸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이건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은 왜 경로를 했는가 부분 아닙니까?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 대통령 입장에서 자 여기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특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항명 사건의 기록만 가지고는
어렴풋한 추정은 가능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록상으로 보면 이것은 대통령이 7월 31일 날 단순히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경로했다기보다는 네. 뭔가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로비요?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변호사님, 그러면 로비를 누군가 했다면 그 로비 대상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보면 단순한 법리적인 그 문제 제기 예. 이걸 넘어서는 개인에 대한 확실한 보살핌 이게 담겨 있거든요. 네. 후속 조치들이 예. 그런 걸로 보면은 그 법리적인 어떤 이견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속내는 다른 데 있었지 않느냐. 또 그것과 관련된 많은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직접 로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간다든지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이래서 뭐 전화라든지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임성근 사단장은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로비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한테 직접 그 로비를 했다기보다는요. 예.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바꾼 것이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감지되는 경로는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항명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특검이나 또 공수처 특검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몫이고 공수처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초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대통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측근 참모들도 있을 거고 예.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당장 지금 최근에 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민간인이면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강하게 그 부분을 푸시를 했다 이런 제보도 들어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일전에 기자한테 그 변호사님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푸시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네. 그건 이제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대통령 경로설이 바닥에 퍼지게 되니까 입막음용으로 이제 급히 꺼내든 카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걸 제안하고 군검찰에 강하게 요구했던 비선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일단 그 제보가 있었던 거 확인이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이제 공직에 있지 않는 분이고 이 사건과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단지 연결고리라는 건 대통령 개인과의 친분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점검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VIP 경로설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공수처가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복원을 했고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물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핸드폰 녹음 파일은 가장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을 하죠. 민형사상 재판에서요. 왜냐하면 그게 조작됐는지 여부도 그 해시값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뉘앙스랄지 전달하는 그 정확도랄지 여기에 따라서 신빙성이 좌우될 수 있는데 녹음 파일은 재생해 보면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얘기인지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이 녹음 파일은 김계원 사령관이 참모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계원 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전 단계 혹시 그 통화 녹음이나 혹시 이런 것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건 전혀 뭐 공수처에 저희가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그 참모의 진술이 확보됐다. 그리고 그 참모도
박정훈 대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그 부분만 확인을 구한 거거든요. 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구했기 때문에 그 김기현 사령관이 그 참모 외에 다른 사람과의 네. 박정훈 대령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대화를 나눴다면 우리한테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전달될 정보가 아니죠. 그 부분은. 그러나 추측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통화가 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 뭐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박진희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그 다음에 뭐 이게 해병대 사령부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통화가 통화 기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당 부분을 녹음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해병대 중수대장과의 통화는 중수대장이 녹음하는 바람에 그게 공개돼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네.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 김기현 사령관의 핸드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그 이 녹음 파일을 복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하면 김계환 사령관의 그 휴대폰 내용이 전체가 복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재한 기자가 전달한 바에 의하면 김기현 사령이 약 3회에 걸쳐서 다량의 그 파일들을 삭제했다는데 예. 그 삭제 기법이 이제 공장 초기화랄지 이런 그 원천적인 삭제 방법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삭제 방법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포렌식에 의하면 다 복원이 대부분 되죠. 그런 식의 삭제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은 속성상 복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문자나 특히 그 녹음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그 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기현 사령관은 3회에 걸쳐서 자기 방식대로 삭제를 했으나 대부분의 파일들이 복원됐다. 그중에 의미 있는 파일들을 몇 개 추려서 이제 체증을 했고 그걸 이제 그 대화 상대방한테 확인을 해서 예. 그 내용의 의미까지 정확히 확정을 했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저번 수사 내용이었거든요. JTBC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확인했느냐면 공수처가 아니라 군 검찰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항명 사건에 제출된 증거 안에도 예. 김기현 사령관의 통화 목록은 있습니다. 예. 예, 그 통화 목록에 보면 통화 목록. 예, 굉장히 많은 통화가 있었죠. 특히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참모와는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통화 내용이 아니라 통화 목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통화 목록으로 추정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구성원들과 많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 이 참모와의 통화는 그 국방장관이랄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랄지 뭐 임종득, 임기훈 이런 분들의 통화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이 통화조차 녹음돼 있다면 당연히 그 이 문제의 핵심과 관련된 분들의 전화에 대해서는 김기현 사령관이 체증 목적에 녹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은 녹음 파일이 확보되고 그러면 더 많은 정황들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박정훈 대령의 공수처 조사를 볼 때 그 변호사님 입회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 공수처에서 이제 그 신문을 하게 되면 신문 내용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감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라고 지금 그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를 조사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개괄적인 우리의 진술을 다시 듣는 형태로 하면서 대지신문을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전달된 정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이 핵심 참모와 통화하면서 그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경로서를 언급한 듯한 표현이 있다. 네. 그런데 그 표현을 했다는 시간대에서 회의는 박정훈 대령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억나느냐? 이게 핵심적인 알겠습니다. 질문이었고요. 그 밖에 그
전달된 정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예. 공수처가 지금 그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까지 복원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특검은 외압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는 당장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이렇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 의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과 결탁이 돼서 지금 예.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외압을 공수처는 상당히 그런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으로 갔을 때는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고요. 예. 어떠한 외부의 그런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공수처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는 팩트라는 게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센시티브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보가 오픈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욕망은 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정은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